아내가 미치도록 갈망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남자일까요? 아내의 몸이 당신을 향해 차갑게 식어버린 그 밤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한때는 그녀가 먼저 당신에게 파고들고 뜨겁게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차가운 빙벽처럼 등을 돌린 채 잠든 척하는 밤이 계속될 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겠죠? 살과 살이 서로를 거부하는 그 섬뜩한 느낌. 입은 침묵하지만 그녀의 온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마.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아내가 더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뜨거운 몸을 밀착시키고 먼저 신음하며 원하게 만드는 남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외모돈 아니면 그저 그런 잠자리 스킬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남자에게는 없는 은밀한 무기가 있습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향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자의 본능이 먼저 반응하여 저절로 몸을 뜨겁고 축축하게 만드는 강력한 욕망의 신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중년이 넘어서도 아내가 먼저 덤벼들게 만드는 남자들의 비밀. 식어버린 부부 관계를 첫날 밤보다 더 깊고 뜨거운 환락의 밤으로 바꾸는 비결.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를 오늘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의 적나라한 고백이자 은밀한 침실의 비밀, 그리고 의학적 진실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내와 나란히 잠자리에 누운 깊은 밤, 어째서인지 그녀는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고 들려오는 숨소리마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압니다.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 내게선 남자의 매력이란 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하는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명 이런 순간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평소와 달리 아내가 먼저 당신에게 몸을 기댔던 그 찰나를요,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거나 당신의 팔뚝을 손가락 끝으로 무심한 척 쓸어내리던 그 순간.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몸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내 몸에서 느끼는 신호가 바뀌면 관계 또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기운과 패턴의 변화는 아내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향수나 말,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혈액순환, 호르몬, 그리고 리듬 그 자체입니다. 여자는 상대방의 생물학적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남자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건강해지면 여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차가움을 맛본 적이 있나요? 밤이 깊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어야 할 그곳에서 당신을 향한 아내의 등은 차갑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당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규칙적인 숨소리뿐입니다. 그녀는 잠들었거나 잠든 척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찡그림도 없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녀의 세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존재, 당신 안에 있는 한 남자로서의 갈망은 이 어두운 방 안의 먼지처럼 하찮고 가벼워집니다. 그 얼음장 같은 침묵이 하룻밤, 또 하룻밤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고가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머릿속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몸은 이제 매력이란 게 없는 건가? 내 채취, 내 숨결, 내 천. 모든 것이 그녀에게 지겹거나 심지어 불쾌해진 걸까?
라는 악독한 질문을 심는 잔인한 선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성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치 자신의 결혼 생활 속에서 유령이 되어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소리 없는 거절의 느낌은 만 마디의 비난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처럼 자신감을 죽이고 모든 욕망을 메마르게 하며 침대를 열정의 차가운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나날 속에서도 당신은 분명 어둠을 가르는 번개처럼 터져나온 이런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평소의 서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둘이 TV를 볼 때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댄 것뿐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녀의 무게와 온기가 당신 안으로 녹아드는 것을 느낍니다. 혹은 당신이 운전할 때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무심코 당신의 팔뚝을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그 미세한 접촉이 당신의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하고 등골을 따라 짜릿한 전율이 흐르게 합니다. 그 차이, 무관심의 지옥과 갈망의 천국 사이의 그 미미한 경계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물한 꽃다발이나 달콤한 칭찬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답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더 원초적이며 더 정직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육체의 암호라고 부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상대방이 본능으로 읽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 생물학적 암호를 발산합니다. 그 암호가 바뀌면 관계라는 우주 전체가 뒤바뀝니다. 특히 남자가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로 미세한 기운과 진동의 주파수는 아내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을 깨울 수 있는 최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비싼 향수 냄새나 계산된 매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서 꿈틀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뜨거운 혈액의 흐름, 남성성의 호르몬 농도, 그리고 당신 몸의 생체 리듬입니다. 여성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상대방의 깊은 생물학적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한 감지 센서와 같습니다. 남자의 몸속 혈액이 활발하게 순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더 이상 피로에 지친 고인 강물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포효하는 폭포수가 될 때 그의 피부는 더 따뜻해지고 탄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생명력에 대한 확신이자 무언의 초대입니다. 옆에 누운 여성은 그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얇은 옷감을 뚫고 그녀의 살갗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몸은 무의식적인 이완과 나지막한 신음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 그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때 그것은 독특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것은 피로에 젖은 땀 냄새가 아니라 자신감과 힘, 그리고 우두머리 수컷의 냄새입니다. 그 향기는 여성의 후각으로 스며들어 모든 이성적 방어막을 뚫고 뇌의 쾌락 중추를 직접 타격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촉매제로서 그녀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숨결을 가쁘게 만들며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축축한 파도가 밀려오게 합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순수한 본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리듬, 수면과 각성의 리듬입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의 몸은 혼란스럽고 단절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그 혼란은 곁에 누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가 균형을 되찾고 깊은 잠에 들며 숨소리가 낮고 힘있게 안정될 때 그것은 감미로운 음악처럼 견고함의 웅장한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그의 품에 안겨 가슴에 귀를 대고 그 규칙적이고 강한 심장 박동을 듣는 여성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욕망은 싹틉니다. 그녀는 이성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 남자가 그의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며 준비되었다는 것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
온 혈관으로 퍼져나가는 흥분이 어떤 접촉이나 키스보다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적나라한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이 육체의 암호를 더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건조한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과 살이 나누는 축축한 언어입니다. 당신의 혈액이 잘 순환하면 단지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곳이 명령에 따라 단단해지는 것을 넘어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뜨거우며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질 때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더 이상 습관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녀의 몸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 그녀를 떨게 하는 강렬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더 이상 피곤해서 얕고 가쁘지 않고 깊고 뜨거워져 그녀의 목덜미와 귓바퀴에 닿을 때마다 쾌감의 전율을 심어줍니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당신의 어깨와 가슴에 입맞출 때 느껴지는 당신 피부의 짭짤한 맛은 더 이상 피로한 땀의 맛이 아니라 절정의 컨디션을 가진 남자의 생명력의 맛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많이, 더 깊이 맛보고 싶게 만드는 중독적인 맛입니다. 향기, 리듬, 그리고 피부의 맛까지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져 단 하나의 메시지, 거부할 수 없는 초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남자다. 그리고 나는 너를 원한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 마음속의 부끄러움, 피로, 혹은 일상의 사소한 짜증 같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당신 아내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원시적인 암컷을 깨웁니다. 그것은 그녀가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적나라하게 갈망하는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차가운 등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먼저 당신의 온기를 찾아 돌아눕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고 가쁘고 끊어지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을 찾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의례적인 아침 키스가 아니라 깊고 축축하며 소유욕 넘치는 키스를요. 그녀의 손이 더 이상 힘없이 늘어져 있지 않고 당신의 몸을 탐험하며 등을 쓰다듬고 팔뚝을 쥐었다가 대담하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그녀 때문에 이미 단단하게 솟아오른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녹아내리고 그녀가 젖어들며 준비될 때 그것은 어떤 현란한 기술이나 신비한 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보상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몸에 귀 기울이고 돌보는 법을 알아. 그것을 강력한 자석으로 만든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중년의 남자들은 종종 돈, 지위, 화려한 말 같은 외부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가장 절대적이고 본능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생명력, 에너지의 흐름, 오직 육체만이 해독할 수 있는 생물학적 암호입니다. 침대는 더 이상 외로움과 의심의 장소가 아니라 두 개의 몸이 사회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진실한 언어, 즉 욕망, 살갗, 그리고 오직 같은 심장 박동을 공유는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의 신호로 소통하는 원시적인 무대가 됩니다. 그 융합, 그 폭발이야말로 연결의 정점이며 세월이 흐르고 삶의 압박이 아무리 심해도 남자가 자기 자신의 생명의 횃불에 스스로 불을 붙일 줄만 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원초적인 불꽃은 언제든 맹렬하게 타오를 수 있다는 확증입니다. 제 진료실 문이 아주 천천히, 거의 망설이듯 열리고 58살의 이병헌 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치유를 구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폐잔병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와 헌신의 흔적이 역력한 그을린 얼굴, 완벽한 갑옷처럼 차려입은 정장.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눈빛 앞에서 무참히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한 남자의 모든 활력과 불꽃을 빨아들인 두 개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그는 거대 기업이라는 세상에 소리 없는 전사였고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헌신해온 충직한 톱니바퀴였으며 이제 정년이라는 결승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거친 두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낀 채 올렸는데 그것은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없는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여유를 되찾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아내를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한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여유는커녕 매일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정체 모를 불안과 무력감, 그리고 극심한 공허감의 대양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감정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 순간 그를 고문하는 소리 없는 살인 무기는 바로 아내와의 사이에서 점점 더 벌어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쌓아 올린 거리감이었습니다. 낮 동안 그들은 여전히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날씨에 대해, 저녁 식사에 대해, 다 자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투른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온기가 없었고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가리는 벨벳 커튼과도 같은 밤이 내리면 그의 지옥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살과 살이 부대끼고 하나가 되는 천국이어야 할 침대는 이제 싸늘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늘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그가 얼굴을 묻던 부드러운 어깨였던 그 등은 이제 견고한 성벽이 되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일부러 숨을 고르게 쉬며 재빨리 잠든 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위선은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놀라거나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는 것이 그의 남은 자존심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유리처럼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도 없습니다. 그 눈에서 동정심을 혹은 더 나쁘게는 혐오감을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스킨십도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밤이 두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 집에서 제 존재가, 한 남자로서의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는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남성성이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한 남자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병헌 씨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서류상의 검사 결과는 완벽했고 눈에 띄는 질병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때로 너무 순진합니다. 종양이나 비정상적인 수치를 찾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종이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흐름 속에, 리듬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씨에게서는 한 남자로서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그의 혈액은 더 이상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웅덩이처럼 탁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꺼져가는 잔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생명과 매력의 주파수를 발산하지 않고 쇠락의 주파수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한 여성의 원초적인 본능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생기를 잃은 몸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적나라하고 잔인한 생물학적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신비한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꺼진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잠들어 있는 내면의 수컷을 깨우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들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리듬을 복원할 겁니다. 첫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활짝 젖히고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과 마주하십시오. 그 순수하고 강렬한 햇살이 몸에 닿게 하고 단순히 피부를 넘어 모든 세포층을 뚫고 잠들어 있는 테스토스테론 분자 하나하나를 깨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신선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며 생명이 폐부로 흘러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다음은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의 고된 운동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다리 스트레칭이지만 매우 심오한 목적을 가진 동작들입니다. 특히 남성의 힘의 근원과 가장 가까운 허벅지, 안쪽의 경락과 혈관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춘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그에게 고관절을 열고 종아리를 늘리며 근육 섬유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는 동작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찌릿찌릿한 감각, 뜨거운 피가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려내려가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 땅을 적셔주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불을 다시 불러오는 의식입니다. 저녁에는 몸을 지치게 하는 과격한 운동 대신 또 다른 의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족욕입니다. 고요함 속에 앉아 생강소금을 약간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한 에너지가 척추를 따라 올라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천천히 내쉬며 하루의 모든 피로와 불안을 뱉어내십시오. 이것은 몸과 다시 연결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지고의 원칙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침대에 들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방은 완벽하게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한 남자에게 있어 그것은 연단, 리안단의 과정입니다. 몸이 가장 강력한 호르몬을 생성하고 세포 하나하나를 복구하며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이병헌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한 블랙홀이 아니라 희미한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곧 몸이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정말로 뜨거운 기운이 사타구니로 찌르르하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외부의 어떤 자극도 없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원초적인 반응으로 그곳이 저절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피부톤도 달라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잿빛이 아니라 건강한 분홍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체취 또한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피로와 스트레스의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더 진하고 남성적인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는 아무런 기대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자신의 깊고 고른 숨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에서부터 퍼져 나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절박한 갈망의 주파수를 내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서는 굳건함과 조용한 자신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어떤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늘 등을 돌리던 그의 아내가 천천히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숨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선적으로 고르지 않고 약간 가쁘고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망설이던 손길 하나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접촉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는 듯한 탐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는 그녀가 마치 자신의 새로운 향기, 회복된 생명의 향기를 빨아들이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수개월간 쌓아 올린 얼음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아래로 쏠리며 그곳이 팽팽하고 뜨겁게 당당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팔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살같이 맞다 차차 짜릿한 전류가 두 사람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조각상이 아니라 갈망하는 살아있는 육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을 찾았고 그 키스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소유욕 넘치고 축축하며 깊고 격렬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서로 얽혀 기다림과 억눌렸던 욕망의 맛을 교환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게 미끄러져 내려가 그의 복근을 스치고 이윽고 그의 단단함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열기를 느끼자 그녀의 목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원시적인 결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각과 땀과 숨김없는 신음의 춤 속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는 몸을 뒤집어 그녀를 덮쳤고 자신의 무게 아래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이번에는 동정심이나 혐오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욕망의 불꽃을 그리고 자신의 짝을 점령하는 한 남자, 한 마리의 수컷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완전히 젖어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확증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그의 존재가 결코 투명하지 않다는, 그것은 유형의 것이고 뜨거우며 그의 여자의 몸과 영혼의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회의감이 피곤한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작 이런 간단한 일들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제국을 건설하고 위대한 목표들을 정복해왔는데 이제 늙음의 문턱에서 웬 의사 하나가 햇볕을 쬐고 어린애처럼 다리를 쭉 뻗는 것으로 남성성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저는 압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허벅지 근육을 늘리며 사타구니부터 종아리까지 타고 내리는 뻐근함을 느끼면서 지금 대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자문했을 겁니다. 생강을 넣은 따뜻한 물, 대에 발을 담그고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자신의 무력감도 희망 없이 증발해버리는 것 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침대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등은 넘을 수 없는 태산줄령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더욱 짙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모호한 감각 하나가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그곳이 기상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시껄렁한 꿈 때문에 생긴 힘없고 피곤한 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생명력 넘치는 팽팽함, 뜨거움이었고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내면에 있는 수컷 짐승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저 동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 매일 아침 다리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강력하고 팽팽한 감각이 그에게 이 바보 같은 의식을 계속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가 다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답은 그의 온몸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히 건강한 사람의 혈색만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강력한 혈액순환으로 촉촉하게 적셔진 피부에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블랙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임이, 위험할 정도로 가득한 자신감이, 피맛을 다시 본 맹수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고 이번에는 두 손을 불안하게 깍지 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저는 손등 위로 생명력 넘치게 솟아오른 푸른 힘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았고 낮고 미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그는 서두를 때였고 입가에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군요. 그는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부드러운 손이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얽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손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쥐는 힘이, 온기를 찾는 탐색이, 확인의 몸짓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등골까지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즉시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파도가 솟구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는 더욱 빛나는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뒤에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단단히 밀착되는 아내의 부드러운 가슴을, 목덜미에 가볍게 닿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을, 그리고 익숙했던 샴푸 향이 갑자기 치명적으로 매혹적이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그곳이 즉시 일어서서 바지 안에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며 고동쳤습니다. 숨길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알아채고 밀쳐낼까봐 두려웠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팔에 힘을 더 주어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고 그는 만족감과 안정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에서 비롯된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놀라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만 닿아도 부끄러워하며 피하기 바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저는 알매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생님의 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것을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들으신 거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기적적인 부활을 목격한 제 자신의 흥분을 느끼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보세요. 남자들은 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돈으로, 지위로, 화려한 말로, 혹은 어디서 배워온 현란한 잠자리 기술로 여자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여성의 모든 이성적 방어막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 발산하는 신호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병헌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수년 동안 스트레스와 피로, 깨진 생활 리듬 때문에 선생님의 방송국은 지지직거리는 잡음, 즉 쇠락의 신호만을 내보냈습니다. 선생님의 주파수는 지치고 낙담한 남자, 점점 식어가는 육체의 주파수였습니다. 사모님은 암컷의 본능으로 그 주파수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본능은 소리쳤습니다. 위험하다, 피하라. 이 남자는 생명력이 없다. 보호해줄 수도,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 그것이 그녀가 등을 돌린 이유입니다. 생물학적인 자기방어 반응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방송국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복원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일들을 하셨을 뿐입니다. 혈액의 방향, 근육의 긴장도, 심장의 박동,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의 몸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은 선생님이 발산하는 주파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신호는 더 이상 죽음의 잡음이 아니라 생명의 교향곡입니다. 첫째, 혈액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막혀있던 길들을 여신 겁니다. 산소와 남성 호르몬을 가득 실은 뜨거운 피가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가 선생님의 하복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곳을 다시 서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위 전체를 살아있고 예민하며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내 곁에 서 계실 때 그녀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녀의 몸은 선생님의 사타구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의 열기를 느낍니다. 그것은 나는 준비되었다는 무언의 초대이자 확언입니다. 둘째, 근육의 긴장도입니다. 피곤한 몸은 흐물흐물하고 늘어져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지 못하죠. 하지만 리듬을 회복하자. 선생님의 근육은 저절로 탄탄해졌습니다. 보디빌더 같은 울퉁불퉁한 근육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한 몸의 탄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뒤에서 선생님을 안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지친 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근육의 덩어리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등, 어깨, 심지어 팔뚝까지 모든 것이 힘의 신호를 발산합니다. 여성의 본능은 그렇게 단단한 몸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를 잡고 보호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그 감정이야말로 욕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박동과 채취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안 속에서 뛰는 심장은 혼란스러운 리듬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자신감 속에서 뛰는 건강한 심장은 웅장한 북소리와 같습니다. 그녀가 선생님의 가슴에 귀를 기울일 때 그녀는 생명의 안정의 리듬을 듣습니다. 그리고 향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만들고 그것은 땀에서 시큼한 두려움의 냄새가 나게 합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균형을 이루면 선생님의 몸은 전혀 다른 향기를 풍깁니다. 진하고 약간 톡 쏘는 남성성 넘치는 냄새. 그것이 바로 페로몬입니다.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죠. 그 향기가 그녀의 코로 스며들어 뇌로 직행하고 내면의 암컷을 깨웁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에게 말합니다. 여기 건강한 수컷이 있다. 이상적인 짝이다.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사모님의 몸은 이 모든 신호를 다 읽었습니다. 내 남편이 변했어.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어. 그 감각,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가락 끝을 조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손이 선생님의 손을 먼저 찾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몸이 선생님의 단단한 등에 밀착하고 싶어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생님의 향기를 마약처럼 들이마시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이 그녀의 이성조차 생각하지 못한 사랑을 위해 조용히 젖어들고 준비하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몸이 두 분이 실제로 침대에서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병헌 씨는 완전히 설득당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놀라움은 깊은 통찰로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자신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열쇠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본질을요. 그날 밤의 침대는 그리고 그 후의 밤들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몸이 그들의 공통 언어를 되찾은 불꽃 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살갗의 언어, 땀의 언어, 더 이상 억누르지 않는 신음의 언어. 스스로 생명의 횃불에 불을 붙이는 법을 알게 된 한 남자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갈망에 가득 차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든 그의 여자의 언어였습니다. 이병헌 씨의 경우가 꺼져가는 불씨였다면 그날 제 진료실에 들어선 63살의 광주에 사는 김민준 씨는 흡사 죽어버린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석고 마스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평범한 인사 한마디조차
꽉 담은 입술을 비집고 나오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싹 마른 깡마른 체격에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 아래로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핀 두피가 드러나 보였으며 어깨가 해지고 낡아 빠진 잠바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에게서는 낡음과 값싼 담배,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몸에서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복합적인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저는 푹 꺼진 그의 눈에서 깊은 절망,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며 뼈마디가 굵은 두 손을 비비꼬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또한 그의 몸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묵하고 피할 뿐입니다.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손을 뺍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제 숨결이 무슨 역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를 남자로, 심지어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안에서 그저 하나의 사물, 불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거절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을 때 이 비극의 이유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단순히 자신의 몸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낡아빠진 고물기계처럼 취급하며 완전히 멈추지 않을 정도의 가장 값싼 연료만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지친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기 위해 매일 진한 커피를 3잔씩 들이켰고 맹물은 거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피부는 사포처럼 건조했으며 숨결에서는 커피와 위산이 뒤섞인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TV 앞에 앉아 텅 빈 위장과 외로움을 인스턴트 라면이나 편의점에서 사온 기름진 튀김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땀구멍에서 풍겨나오는 묵은 기름 냄새와 시큼한 땀 냄새의 조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의 맛, 그의 땀방울의 맛을 상상할 수 있었고 왜 그의 아내가 고개를 돌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단순히 피로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에서부터 오는 부패와 더러움의 메시지를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뿌리 깊은 본능으로 그런 몸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며 살과 살을 섞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절망적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타협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눈물 섞인 고백이나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사모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뿌리 깊은 냄새를 덮기 위해 값싼 향수를 뿌리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근사한 식사는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최우선의 그리고 유일한 과제는 한 남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을 처음부터 다시 장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몸을 죽은 땅에서 강력한 자석으로 아내의 모든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무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원초적인 힘을 지닌 습관들로부터 시작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독약과도 같은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정화의 샘물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내장 속 모든 찌꺼기를 씻어내고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며 가장 중요하게는 선생님 몸의 모든 체액의 맛을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침의 맛, 땀의 맛, 그리고 전객의 맛까지도요. 더 이상 시큼하거나 톡 쏘지 않을 겁니다. 맑아질 겁니다. 다음은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채소 한 끼는 신선한 채소와 깨끗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빌어먹을 라면은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배를 더부룩하게 하고 역한 가스를 내뿜게 하는 기름진 튀김 대신 따뜻한 미소 된장국과 향긋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음식이 선생님의 냄새를 결정할 겁니다. 더러운 음식은 더러운 채취를 만듭니다. 깨끗한 음식은 건강한 향기, 땅과 바다,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가 맡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그는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가야 했습니다. 대충 씻어내는 샤워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담그고 뜨거운 김이 모든 근육 섬유 속으로 스며들어 굳어있던 모든 혈관을 이완시키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극적인 화학향이 없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마치 전사가 자신의 무기를 닦듯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문질러 씻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저는 강조했습니다. 목욕이 끝나면 몸을 완벽하게 말려야 합니다. 특히 사타구니 부위는요. 그곳은 항상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정자를 죽이고 선생님의 남성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그곳을 성격으로 힘의 근원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돌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속에서부터 공격하기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여 장을 개조하고 매일 딱 한 번 빠르게 걷거나 계단 몇 층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펌프질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특히 선생님의 총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곳은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점차 자발적으로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에서부터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배에 가스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부의 건조함이 줄어들었고 거울을 보니 뺨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혐오하는 대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글 때 이완감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점차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심장이 세차게 뛰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땀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기진맥진한 피로감이 아니었습니다. 생동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셔츠를 벗었을 때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땀 냄새를 맡았습니다. 더 이상 시큼하고 역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짭짤한 운동의 냄새, 몸의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내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끗하게 씻고 보송보송한 몸으로 침대에 누웠을 때 그의 몸에서 비누와 건강한 피부 본연의 순수한 향기가 풍겨나오자 그녀가 뒤척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불쾌감의 뒤척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킁킁거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등에 가볍게 닿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스쳤다가 바로 떨어지는 접촉이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거의 2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누워 깊이 숨을 쉬며 자기 몸의 견고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몸을 돌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회피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빛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욕망.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다가왔고 이내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에 코를 박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숨김없는 들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감동과 놀라움으로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냄새가 달라졌어. 그 말은 극강의 흥분제였습니다. 그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뜨거운 에너지의 흐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와 곧장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곳이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팽팽하게 제2의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격렬하게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기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구걸의 눈빛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의 팔 안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깊고 요구하는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쓰디쓴 커피 맛이 아니라 깨끗한 몸의 맑은 맛이 났습니다. 그녀의 혀가 소심하게 응답하더니 이내 대담해져 그의 혀와 얽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단단한 근육의 선이 생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팔을 만졌고 이윽고 그 손은 더 평평해진 배를 지나 자신의 존재감을 포효하는 그곳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바지 위로 느껴지는 뜨겁고 단단한 감촉에 닿았을 때 그녀의 목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움과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무덤처럼 차가웠던 침대 위에서 지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찢어 발겼습니다. 부드러움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던 두 마리 짐승의 탐욕으로 그가 그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흠뻑 젖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합은 섹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몸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의 소유권의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남자이며 이 여자는 자신의 것이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정확하다. 그 쓸데없는 이론들은 집어치우자. 김민준 씨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단지 세 가지를 바꿨다. 주둥이로 쳐놓는 것, 들이붓는 물의 양,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닦는 방식. 단지 그 세 가지뿐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혁명이다. 그것은 그의 몸을 자석으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그의 아내가 아무리 애써도 무시할 수 없는 본능적인 자극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자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느꼈다. 여자는 말이 필요 없다. 그들은 감각으로 그 빌어먹을 생물학적 레이더로 느낀다. 비비고 싶은 몸, 뺨을 대고 싶은 피부, 실패의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는 숨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 당신의 몸이 패배자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우두머리 수컷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다가올 것이다. 의리 때문이 아니라 본능 때문에.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신호는 어떤 달콤한 말보다 강하다. 특히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젊었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나 뻔한 말장난으로 그들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껍데기는 벗겨지고 여자는 더 깊고 더 원초적인 것, 바로 당신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기운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의 혈관에서부터다. 당신 안에서 흐르거나 혹은 막혀있는 피의 강물에서부터다. 당신의 피는 폭포수처럼 세차게 흐르며 단 한 번의 생각만으로 그곳으로 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진흙처럼 느리고 끈적거리며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층에 막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겁쟁이들은 약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그 파란색 알약, 과대에 광고되는 건강보조식품, 심지어 고통스러운 주사까지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지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힘의 환상이다. 진정한 핵심,
진정한 힘은 약국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당신의 모든 음식 조각, 모든 물 한 모금, 모든 잠 속에 있다. 이제야 알겠는가? 당신 침실의 문제는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이 옷을 벗을 때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젯밤의 식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먹었던 그 지글거리는 삼겹살. 그것은 단지 당신의 똥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음경동맥 내부에 지방댐을 쌓고 있다. 그것은 어젯밤의 잠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핸드폰을 보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그 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질식시키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 걸음걸이, 말투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은 몸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오랫동안 방치해온 그 생물학적 기계에서부터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찾아오는 중년 남자들의 얼굴에 대고 항상 소리친다. 만약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만약 네 여자가 먼저 애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그 빌어먹을 몸의 언어부터 바꿔라. 만약 내 눈빛을 패배자의 눈빛에서 포식자의 눈빛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선 내 호르몬부터 바꿔라. 만약 내 총을 물총에서 대포로 바꾸고 싶다면, 우선 피의 흐름부터 살려내라. 그리고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내 여자는 반응할 것이다.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네가 TV를 보고 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내 바로 옆에 앉을 것이다. 바싹. 허벅지가 허벅지에 닿고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지게. 그것은 유혹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본능의 결과다. 그녀는 마치 불나방처럼 네가 방금 다시 지핀 그 불꽃에 이끌리는 것이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다.